연말 전국을 강타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통일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쌍특검을 그렇죠. 올렸어요. 특검하면 또 쌍특검이죠.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냐면 민중기 특검해야 된다. 이게 무슨 특검이냐. 말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통일교 관련해서 게이트니까 네. 특검해야 된다 이건데 명분은 맞아요. 특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도 너무 문제가 많아.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 민중기 자신이 벌써 비공개 주식 정보로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는 그 종목과 똑같은 투자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정부 동문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이제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강압 수사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별건 수사가 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은 제외하고 통일교와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탈탈탈탈 틀었다. 그래서 권성동 지금 구속수감이 돼 있고 또 통일교 신자들이 대거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3년 그때 초에 김기현 전 대표가 전당대회 나갔을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 자체도 너무 문제가 많아요. 또 하나는 통일교와 관련된 특검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사안이 확대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통일교를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로비했다. 그 로비한 거 수사를 한 것이 민중기 특검이고 그런데 민주당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큼이나 민주당에 대해서도 통일교가 공을 들였다, 로비를 했다. 그 정황이 이제 포착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일 해저 터널이 됐던 통일교의 또 교세 확장과 관련해서 교세 유지와 관련해서 여러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치권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한 겁니다. 물 바깥에 접촉을 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의혹이 불거진 사람들만 이야기를 해보면 전재수, 정동영, 누굽니까? 임종성, 또 이종석, 심지어는 뭐 여기에 또 이 강선우, 강검실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일파만파입니다. 김현철, 노영민까지. 그러니까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2023년 4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세계 한인 민주회의 의장은 이재명 대표, 부의장은 이모 씨, 통일교 2인자, 3인자 했던 사람이 왔거든요. 그러면 당직자까지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야말로 결탁된 거 아니냐, 민주당과 유착된 거 아니냐, 통일교 게이트링과 밝혀라 쌍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받는 순간 내랑 놀이는 말짱 도루묵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 청사는 말짱 도루묵 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저는 안 받는다. 이걸 받는 순간 민주당은 완전히 정권 지금 기반 자체가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까지 이 통일과의 밀착이 이 연결이 될 텐데 파장이 다 수사가 되고 탈탈탈 털릴 텐데 그걸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계속 밀어붙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안 받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 뭐 국민의힘에서 조율을 원하더라도 지금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그걸 받을 수가 없다. 수사하고 있지 않냐. 네, 그렇게 얘기했죠.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이 지금 누가 정권을 쥐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죠. 게다가 또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수사가 제대로 더군다나 이 수사를 총괄하는 담당자는 내란 특검에 파견됐다가 복귀를 한 사람인데 이게 조사가 제대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될 까닭이 없죠. 될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의 공방은 이루어지고 이거는 엄청난 이슈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격동하게 만들 수 있는 경랑을 불러올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합의로 그중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쌍특검을 할 리는 만무하다. 자, 민주당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이제 뭐 개혁신당이 힘을 보탠다고 해서 달라질 변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어부지를 노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최근에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던 개혁신당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떡하니 봐라 이거는 국민의힘도 다 뒤져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도 다 까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걸 할 수 있는 당이 어디겠냐. 은근슬쩍 개혁신당을 집어넣는 존재감을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개혁신당은 의원 3명이에요. 지역구 1명에 비례가 2명이에요. 사실상 의원수로만 치면 제5당입니다. 지금 앞에 조국혁신당이 있고 진보당이 있고
개혁신당이면. 근데 이럴 때 살짝 이 발을 쑥 내밀어 이제 밀어서 예. 이제 발을 슬쩍 또 내밀어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가지의 특검 여야가 추진하는 하나는 2차 내란 특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통일교 특검이 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 특검은 정치 공방으로 갈 거고 자, 특검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2차 내란 특검 이렇게 됐을 때 연말 정국은 이 두 개의 축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특검 대전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국이었거든요. 예. 민주당의 특검 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특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와서 최혜병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예. 이제 내란 특검이 하나 예. 더 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반전이 생긴 거죠. 그것을 맞받아칠 수 있는 게 없던 고작해야 대장동 항소폭이나 김현지 부속실장 김희읒지읒 이야기를 하는 정도에 그쳤던 국민의힘인데 엄청난 동력이 생긴 거예요. 통일교 동력입니다. 봐라. 우리는 더 무너질 게 뭐가 있느냐. 이제 민주당과 대통령이 이 통일교 게이트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라면서 이제는 반격의 이 모멘텀을 이제는 이 고삐를 잡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공세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 공세의 고삐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야 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특검은 다 끝났지만 조은석 특검이 또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예. 최병 특검은 끝났고 김건희 특검이 남아있는데 김건희 특검이야 지금 민중기 특검이 거의 뭐 아수라장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라는 이야기도 나올 그런 쌍특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반격을 하기 때문에 전쟁밭이 될 거예요. 전쟁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안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예. 쌍특검은 대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은 종합특검 밀어붙일 겁니다. 그런데 이 종합특검에 대한 여론이나 종합특검에 대한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지층들이 또 이것을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지지층들로부터 성토를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연말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어찌 보면 임기 내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특검 대전쟁이 이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어찌 됐든 민주당에서는 2차 내란 특검을 밀어붙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국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비쟁점 법안들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민주당이 추진하는 악법을 막겠다고 이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건데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3박 4일. 정말 이게 망연자실하죠.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양비론으로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쪽 네. 다 잘못했고 저쪽 다 잘못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양쪽 다 이 회초리를 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실망을 해도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닐 겁니다. 이제는 별로 정치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유튜브 하나밖에 안 본다, TBC밖에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감사드리고요. 정말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를 받아서 더 최고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항상의 랭크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예. 하지만 국민의힘도 좀 더 전략적으로 여론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하튼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민주당과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효과적으로 들기 위해서는 좀 전략적이어야 되죠.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법도 통과돼 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필리버스터 안 그렇겠죠. 하면. 예. 그리고 법 왜곡제도 통과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한다면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절박하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고 나경원 의원은 오해식 국회의장과 또 인사도 안 하고 대치할 수밖에 없고 마이크가 꺼지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해도 너무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또 맞받아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또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점수를 따야 되고 민주당은 이미 점수를 많이 딴 걸 까먹지 않으면 되는 건데 점수를 더 따야 되는 국민의힘이 바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일단 전략적으로 민생 법안은 또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필리버스터를 하든 안 하든 민주당이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겁니다. 구조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민생 법안은 과감하게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통과시키고 오히려 이런 이 민감하고 또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국민들이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좀 더 전략을 여론을 흡수할 수 있는 쪽으로 정교하게 영리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질문 또 하냐고 하실 것 같은데 결국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대여론전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득을 얻지 못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점수를 딸 수 있는 좀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봐라. 통일교와 유착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를 보면 이렇게나 윤석열 정부 때 임명했던 사람들이 개박살 내지 않냐. 그리고 또 이 인천공항공사 이야기도 가만히 듣고 있자니 나경원 의원이 그 부분을 지적했죠. 본인의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에 면죄부를 받기 위한 접근 시도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더 빨아들이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민생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민생 법안 왜 통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민의힘이 나서고 또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이게 뭐 설렁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삭발투쟁, 단식투쟁을 해서든 막아서고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이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얻는 거.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인 거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으로 이제 21일이나 22일 날 다시 본회의가 잡힐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럼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본 게임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란 전담 재판부는 판사가 현장에 판사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이것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만 계속해서 민주당은 이걸 통해서 내란 심판을 해야 된다고 내란 청산을 선동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적 우위에는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독주한다면 이걸 막을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때일수록 민심을 얻어야 된다. 이 수적으로 분리해서 통과당하고 그것을 결사저지하려고 하는 국민의 힘의 뜻은 이해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민생을 챙기고 민심을 얻고 실력을 인정받는 모습이 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과정에서 지금 이게 다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것이 당연히 명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빨리 받으면서 내년 국정을 지방선거까지 했기 때문에 아니 여하튼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연말에 지금 당장 뭐 외교 일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국정을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업무 부처 보고받고 대통령이 착착착착 선거 질문 기정하면 국민들의 여론은 언론들까지 또 그걸 평가해 주면은 대통령에 대한 점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러모로 여당은 또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 이 지적을 해요. 지금 또 공무원들 얼마나 또 정부혁신, 헌법존중, TF. 정부혁신 TF로 그래서 내란 공무원 색출을 했다고 또 난리법석을 떠니까 공무원 사회가 지금 동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공직 기강을 잡는 지금 수단으로도 지금 업무 부처를 빨리 보고받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대통령이 여하튼 국무를 챙기겠다, 국정을 챙기겠다, 이건 좋아요. 취지는 좋다. 그 취지를 비판할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의도가 의중이 깔려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표가 나는 건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됐던 인사들을 예. 거의 인격 모독적으로 까요. 가령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 그러면 아무리 좀 업무 역량이 좀 부족하다. 업무 역량이 부족한 게 그러면 부족한 걸 굳이 평가하자면 이학재 이 공사 사장밖에 없겠어요. 김현두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근데 별 지적 안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리고 또 지금 최교진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은 얼마나 이념적으로 문제돼요. 그리고 업무 파악도 덜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다. 오해 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인가요? 그러니까 전 정부 사람들에 대해서 표가 나게 까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인천공항공사에서 $10,000 책갈피에 가져가고 나가는데 그게 검색이 되냐 그게 핵심 질문이겠어요. 예. 근데 그걸 그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하면서 대답이 빨리 하니까 어디 가서 노세요? 예. 그 답변도 너무 길잖아요. 예. 근데 긴 건 없었어요. 제가 봐도 제가 5번을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예. 정치 편향이 안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있잖아요. 이거 뭐 종편인지 유튜브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어떤 매체라도 공정성을 요구해야 되죠. 특정 매체에 대해서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매체만 겨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오해를 살 바람들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예, 예. 생각이 들어서 예. 물론 여기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네. 항상 우리 방송을 예. 통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어쨌든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방송과 유튜브는 예.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예. 한상현 앵커의 그 송곳 질문에 제가 항상 드라이브처럼 다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끝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부 사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동혁 체제의 리더십 위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진도 지금 오죽했으면 윤한홍 의원이 예. 찐윤 원조잖아요. 네네. 똥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똥개다. 이건 정말 엄청난 비판을 한 겁니다. 직격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장동혁 대표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국 당의 경쟁력은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예. 지지율을 올려야 그렇다면 지방선거에서 예. 이길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무리 통일교가 터진들, 예. 김현지가 터진들, 네. 대장동이 터진들, 지지율이 안 오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경쟁력이 안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중도층이다. 예. 중도층. 제가 진짜 강조하는 게 중도층을 너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지금 저는 중도.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저는 강조했던 게 중도입니다. 아, 예. 중앙도서관. 예. 중앙도서. 모르세요? 그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 안 해야지.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게 중도가 중요한데 이 중도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안경소죠. 예. 안경소. 예. 안경은 뭡니까? 바로 우리 안보, 한사님과 경제. 그러니까요. 순서를 좀 바꾸셨네. 원래 경제. 경안 뭐였지 않나? 아니 그래서 예. 이게 잘 못 외우더라고. 예. 근데 안경소. 예. 우리 향상현 앵커도 안경 쓰고 있죠. 예. 아. 우리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은 못 보시겠지만 아. 최상의 퀄리티의 이 화면의 상태를 유지해주는 우리 형 기자님 예. 안경 썼죠. 예. 그러니까 이 안경소예요. 소는 뭐냐면 소통이다. 예. 그러니까 소통은 제일 중요한 소통은 무슨 소통입니까? 예. 제일 중요한 소통은 무슨? 국민과 내부 소통이죠. 아. 내부가 안 되면 아. 물론 뭐 가족과의 소통은 어렵습니다. 예. 제일 어려운 고난이도 소통은 아내와의 소통이죠. 원래 소통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예. 그거는 지금 그걸 해법을 아니 글로 가면 안 되고 얘기가 그래서요. 예. 좀 들어봐요. 예. 사람들이 자꾸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듣고 싶다는데 예. 항상 그 자른다고. 예. 지금 화장실 가야 돼요. 아니요,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 소는 내부 소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당 게시판이니 등등등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뭘 해도 좋아요. 근데 내부에 어쨌거나 소통, 큰 형님 리더십이 나오죠. 브라더즈 리더십이 나와요. 경청 주관 했잖아요. 그 소통하려고. 지금 아니 뭐라고 토다시는 거예요. 아니 또 다른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경제. 그러니까 대안을 내놔야 돼요. 안보도 그렇고 실력 정당으로서. 그러면서 중도층까지 빨아들일 수 있는 장동혁 대표의 통큰 리더십, 빅 리더십 이게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네. 지지율을 올려라 이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그건 어떤 식으로든 이 해법을 네. 이 과제를 결국 해결해야 될 이 과제가 누구한테 주어졌습니까? 장동혁 대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은 네. 잘 보세요. 내년 선거가 이제 6월 달입니다. 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이 지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2월 달에 설 명절 연휴거든요. 네. 그때까지 지지율 안 올라가면 네.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은 못 견뎌요. 감당을 못 해요. 예, 아니 예. 이거 지지율 올려란 말이지. 네. 판을 깔아줘야 뭐 하고 예, 예. 판을 어떻게든 뒤엎겠다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네. 장동혁 대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 글자입니다. 지율입니다. 야, 예.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동혁 대표야 되고 항상 비대위가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지지율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들어온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얼마나 비대위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문제 해결됐어요. 예. 비대위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마음만 비대해질 뿐이에요. 아. 중요한 것은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이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비대위냐 비대위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장동혁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문제를 이 쌓여 있는 당 내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없는 질문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2월 전에 이른바 태도 변화나 입장 변화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당위적으로 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의 관성도 있고 네. 장동혁 대표로서도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바뀌어버리면 나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아, 그런 그리고 고민이 나를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 지지해준 사람들 이전부터 지지해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네. 하는 걱정과 또 근심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뀌지 않는다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